네, 중동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엔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시작된 건데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폭격을 했고 이에 이란이 드론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미국은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동 문제 전문가시죠.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이스라엘의 공습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초반에는 사자의 나라다 이렇게도 나왔거든요. 이 작전명의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이게 성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예. 그 작전명은 그 사자와 같은 민족, 네. 즉 그 사자와 같이 강한 유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사자와 같은 민족이 정확한 뜻이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사자라는 게 그럼 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예,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예. 굉장히 강한 동물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그 미국과 이란이 이번 달 15일로 이제 핵 협상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15일 이후에 공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 전에 공격을 했단 말이죠. 기습적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5차례에 걸쳐서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예.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의 생각으로서는 자기들이 원래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란 측으로서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으로서는 6차 회담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결과일 것이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예. 한 가지는 작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2차례 공격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그 방공망, 이란의 방공망을 다 파괴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복구가 되었죠. 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 작업이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아직?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공격을 개시한 걸로 보입니다. 방공망이 완성된 이후에 공격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네. 그 틈을 노렸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군사적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방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 간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레벨에서 서로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네타냐후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 예. 그때 바로 이 작전에 대해서 아주 깊이 토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과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또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격에는 미국은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일단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 공격을 보니까 이란의 핵개발 심장부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란 군부의 투톱이라고 하는 참모총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했고 핵과학자도 사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 보면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추가로 공격했다 이런 거예요. 거기를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공격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오늘 한 번 공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예. 이란의 핵시설은 지상에 또 지하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 한꺼번에 다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번에 이 작전의 규모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략적인 자산 그리고 핵시설 그리고 군 지휘관들도 수뇌부가 상당히 많이 지금 희생이 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란 측으로서도 이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네. 추가적인 보복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규모가 상당히 큰 공습이라고 한다면 이란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핵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핵시설을 완전 파괴하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이고 예. 또 어쩌면은 불가능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에 있는 핵시설은 가능하겠지만 네. 지하에 있는 핵시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농축 우라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60%의 농축이 되어 있는 우라늄이 한 408kg 또는 600kg 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양은 아주 지하 깊이에 숨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 파괴하고 핵 물질을 완전 파괴한다는 것은 아주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핵시설이 지하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공격을 해도 그 거의 닿지 않는 정도로 깊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 폭탄 정도로는 이란의 핵시설을 다 파괴할 수가 없고 이걸 위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렇기 때문에 모든 군사 작전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수위도 조절을 하고 범위도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자,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바로 드론 공격으로 맞불을 놨는데 드론 100여 대를 날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를 또 요격하기 위한 작전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촘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의 이 반격 수준이 좀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현재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드론을 띄운다고 하면은 이 가는 시간이 약 7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미 7시간 전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미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서 그걸 방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요격은 이스라엘 측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 그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그때 미사일하고 드론 300발을 한꺼번에 쏘았습니다. 예. 그때 99%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현재 드론만의 공격이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충분히 방어할 것이고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7시간 걸리지만은 네. 이게 이스라엘쯤에 도착할 쯤 되면은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일은 7분 내지 10분 만에 도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함께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작년의 경우에 본다면 예.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 군뿐만 아니라 최소한 작년과 같이 미군이 연합 작전을 펼 것이고 아랍 국가들도 여기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 이미 요르단 측에서는 요격을 시작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일단 그 공격을 시작은 했잖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계속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매우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첫 번째 이렇게 드론 공격을 하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이스라엘에서 얼마만큼 요격을 해내느냐 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자 추가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 공격을 해봤자 효과가 별로 없어. 없을 거다라고 한다면은 예. 아마 목표물을 다른 거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건 뭘까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해외에 있는 이지 타켓 아주 쉬운 목표물을 정할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유대인 그 커뮤니티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가 이스라엘 문화센터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과 총영사가 이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이스라엘 커뮤니티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미 그것을 간파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대인 사회에 경계력을 내렸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란 군부의 핵심 인사들도 이번에 사망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군사시설도 파괴된 그런 상황이라면 이란에서도 그 뭐 군부의 그 우두머리가 사망이 됐더라도 보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보복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GV에서도 예. 지금 현재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이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군 참모총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거두가 이렇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다른 지금 현재 주요 지휘관들도 상당수가 아마 사망을 했을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 작전을 다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온 거는 그 수뇌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인물만 사망했다고 나왔는데 그 둘이 사망했다면 그 밑에 부하들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총리는 TV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할 것이다. 추가 공습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이스라엘의 관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란의 레드라인을 건드린 거잖아요. 네. 이것도 처음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은 과거에도 보면은 상당 수준이 높게 이렇게 공격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란의 핵 무장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란 측에서는 IAEA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의 농축 우라늄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게 408kg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9개 내지 10개 만들 수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분량이 늘어나서 1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레드라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레드라인이라고 하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란은 핵이 없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직도 핵무기를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60% 농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심 분리기를 계속 돌리면 60%가 90%로 올라가게 됩니다. 90%가 되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0%는 어느 정도냐? 25kg 또는 30kg이면은 한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하지 마 이게 미국의 계속 강압이었는데 이란은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식 들어간 거고. 네. 그러면 그 미국은 지금 약간 한 발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럼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격전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미국은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드론 공격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 커뮤니티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스라엘의 안보가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극좌 극우가 없습니다. 뭉치는군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미국 정계에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동 리스크가 전면전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전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드론과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란의 공군력이 활용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300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들어왔다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전면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몇 차례 공방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전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란과 이스라엘 어느 쪽이 강한 거예요? 이란이 매우 큰 나라죠. 그 인구도 훨씬 많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의 경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그 이란의 거의 모든 시설을 갖다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군사력으로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중동 내 긴장감으로 무엇보다 우리 교민이나 또 상사 주재원, 여행객들의 또 안전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외교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은 계속 상황을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외교 당국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좀 매뉴얼이 갖춰져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여행 경보 제도라는 것을 아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단계였다가 지금 현재 4단계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즉 4단계라고 하는 여행 금지입니다. 예. 여행 금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이란 마찬가지입니다.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 있는 사람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또 교민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 당장 나올 수 없는 이 교민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관에서 아주 비상연락망을 계속 가동을 해서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를 하고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 그 미국과 이란의 6월 15일에 그런 핵 협상은 이제 끝난 거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란이 과연 그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런데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와 같은 공격을 무력 공격을 통해서 이란을 굉장히 위축시키면은 이란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회담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은 네. 지금 현재 이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매우 성숙하고 그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판단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재의 이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경제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이 국민들의 동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들이 만약의 경우 협상을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란 정부에서 무시 못할 겁니다. 예.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 단기간 내에 이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란이 돌아와서 핵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이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네. 또 한 가지는 경제 제재로부터 해제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저는 결코 놓지 포기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계속 반복되는 게 길어지겠네요, 상황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동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